우와, 정말 환상적이야. 태어나서 이런 건 처음 봐. 한국에 이런 멋진 공연이 있을 줄이야. 상상도 못했어. 한국의 한 공연장. 외국인 학생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흥에 겨운 관중들은 함성을 지르며 공연을 즐기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공연이기에 이토록 환호하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세계인들의 한국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뭉클입니다. 저희 채널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과 신청자의 실제 사연을 제보받아 실화를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명문대 중 한 곳인 예일대학교에 재학 중인 엘리사라고 해요. 현재 예일대학교 아카펠라 동아리의 단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몇 달 전 저희는 한국을 방문해서 엄청난 경험을 하고 왔는데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노래를 부르는 것을 좋아했고 활발한 성격에 고등학교 때는 밴드에서 리더를 맡을 정도로 음악을 사랑했어요. 당연 제 꿈은 가수가 되는 거였죠. 부모님께서는 엄격하셨지만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에서 하는 제 음악 활동은 지지해 주셨습니다. 주말에 밴드부에서 봉사활동 공연도 자주 가고 길거리 공연도 자주 했었어요. 그렇게 제 음악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며 보람과 기쁨을 느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저도 대학에 진학할 시기가 되었어요. 어느 날 하버드 대학교에 다니는 저와 친했던 고등학교 밴드 선배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공부 잘하고 있냐고 물으면서 선배는 하버드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 중인데 대학 생활이 너무 재미있다고 하더라고요. 음악에 대한 저의 열정을 아는 선배는 저에게 예일대 아카펠라 동아리에 대해 알려주면서 저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한번 도전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예일대 아카펠라 동아리의 이력과 전통이 대단했습니다. 미국 예일대학교의 86년 전통을 자랑하는 아카펠라 그룹이더라고요. 1938년에 창립되어 약 86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니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죠. 선배들이 그동안 쌓아올린 전통과 명성을 물려받아 후배들이 꾸준히 그 명맥을 이어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에 존경심마저 들었습니다. 검색해보니 클럽에서는 음악에 대한 열정뿐만 아니라 단원들의 서로에 대한 깊은 유대감도 느낄 수 있었어요.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모여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정말 감동적이었죠. 영상을 찾아봤는데 다양한 음악을 아카펠라 스타일로 연주하더라고요. 목소리만으로 음악을 만들어내는 아카펠라 특성상 모든 음악적 요소를 인간의 목소리로 재현해내는 능력이 정말 멋졌어요. 동영상으로 본 그들의 공연은 정말 대단했어요. 저게 사람의 목소리로만 내는 하모니라고 하는 의구심마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매력에 흠뻑 빠져버렸어요. 제가 그동안 했던 밴드에서의 음악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또 다른 도전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제 심장이 두근거렸죠. 그때부터 학업과 오디션 준비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예일대 입학과 아카펠라 동아리 오디션에서 합격까지 모두 이루었어요. 동아리 활동은 제가 생각한 것 그 이상으로 너무 재미있고 의미 있었습니다. 저희 단원들은 언제나 새로운 도전을 추구했어요. 음악을 통해 세계 각국의 문화를 경험하고 그 속에서 우리만의 하모니를 찾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였습니다. 매년 공연을 하는데 이번 공연 장소는 아시아 쪽으로 결정했어요. 그 중에서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유럽 대신 한국을 선택한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최근 몇 년 사이에 한국은 국제적으로 그 위상이 달라졌더라고요. 항상 유럽이 인기가 많았지만 최근엔 사람들이 더 새롭고 다양한 경험을 추구하면서 한국을 선택하는 경향이 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도 수학여행으로 한국을 방문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도 뒤처질 수 없었죠. 그래서 한국에서 공연을 해보자고 제안했어요. 한국의 빠른 발전, 특히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으면서 단원들 내에서도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았거든요. 우리는 한국의 다양한 문화 속에서 새로운 영감을 얻고 싶다고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한국을 결정하는 과정은 처음부터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저희 멤버 중 한 명이 아시아를 결정할 때 일본을 제외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더라고요.
그 친구는 일본 문화에 심취해 있던 친구로 일본에서 공연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투표를 했고 압도적인 표 차이로 공연지는 한국으로 확정되었어요. 제 생각에도 일본이라는 나라도 분명 매력은 있지만 최근 몇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식품 안전 문제와 그 외 여러 이슈들을 듣고 나니 저도 한국이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다들 한국을 투표한 데에는 한류 말고도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평화와 화합이라는 이번 공연의 주제와도 깊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분단된 나라 그 속에서도 평화를 지향하고 화합을 이루려는 한국 사람들의 노력은 우리의 주제와 너무나도 잘 어울렸어요. 이런 한국에서의 공연은 단순히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것을 넘어 더 큰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 다들 믿고 있었던 거죠.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선 많이 알지 못했어요. 물론 K-팝이나 한국 드라마를 가끔 접하긴 했지만 그게 전부였죠. 직접 그 땅을 밟아보는 건 이번이 처음이니까요. 과연 우리가 한국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었어요. 여행 준비를 하면서부터 우리는 한국에 대해 더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음식, 놀라운 공연 문화, 그리고 한국인들의 높은 시민의식에 대해 배우면서 점점 더 한국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기 시작했죠. 저는 하버드 다니는 선배와 자주 연락을 했어요. 그날도 공연지가 한국으로 정해졌다고 말을 하자 선배는 최근 한국에서 공연을 하고 왔는데 한국에서의 공연이 정말 감동적이었다며 그 추억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돌아오는 방학 동안 혼자 한국을 다시 방문할 계획까지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선배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제가 한국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더욱 기대가 되기 시작했어요. 선배는 한국의 따뜻한 관객 반응, 거리의 활기, 맛있는 음식들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특히 길거리 음식의 맛에 대해 강조를 했죠. 그 말을 듣고 저도 빨리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생활 방식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졌어요. 선배는 한국의 문화와 자연 그리고 사람들의 열정에서 많은 영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조언해 주었어요. 선배와의 통화를 끝내고 한국은 과연 어떤 나라일지, 한국 사람들은 어떨까 하는 많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게 될지. 기대감을 가지고 하루하루 설레는 마음으로 공연을 준비해서 드디어 한국으로 출발했어요. 공항에 도착한 순간 그 규모와 웅장함 그리고 깨끗함에 정말 놀랐어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인상적인 모습이었죠. 옆에 있던 단원이 인천국제공항이 세계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12년 연속 1위를 차지했었다고 하더라고요. 2023년에는 세계 최우수 공항직원상, 아시아 최우수 공항직원상, 최우수 공항 출입국 심사상을 수상하며 상관왕에 올랐다고 기사를 보여주는데 정말 그 위엄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공항은 어딜 보나 깔끔하게 유지되어 있었고 청소 로봇이 다니는 모습까지 목격했습니다. 이런 세심한 관리가 더욱 놀라움을 주었어요. 또한 공항의 편의시설과 상점들도 인상적이었고 내부 조경도 멋졌어요. 여기저기 구경하며 잠시나마 여행의 피로를 잊을 수 있었죠. 와, 여기가 정말 공항이 맞아? 너무 깨끗하고 모든 게 잘 갖춰져 있네. 단원들과 저는 공항의 깨끗함과 잘 갖춰진 시설에 계속해서 감탄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의 한국의 첫인상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충격을 주었어요. 깨끗하고 웅장하며 모든 것이 잘 갖춰진 공항을 보니 우리가 한국에서 겪게 될 나머지 일정도 너무 기대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숙소로 향했습니다. 이동하는 동안 보게 된 서울의 경치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도심 속에 강이 흐르고 그 주변으로 빌딩 숲이 어우러져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모습은 마치 그림 같았어요. 한강의 푸른 물결이 도시의 활기와 조화를 이루며 빌딩 사이로 비추는 햇살이 한강을 더욱 반짝이게 만들었죠. 우와, 정말 멋있다. 저 혼자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도시 풍경과 자연이 만들어내는 조화는 제가 이전에 본 어떤 도시의 경치와도 달랐습니다. 그렇게 서울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니 금세 숙소에 도착하더라고요. 한국은 교통시설이 정말 잘 돼 있다고 다들 놀라워하며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숙소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나서 우리는 경복궁을 보러 이동했습니다. 미리 알아본 대로 근처에서 한복을 빌려 입었어요. 색상이 정말 예뻤고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걷고 활동하기에도 편하더라고요.
옛 궁궐을 돌아다니며 저는 마치 공주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걷는 것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고궁의 웅장한 건축물과 조화롭게 어우러진 한복의 색감이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매력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경복궁의 아름다운 경치와 한복의 아름다움이 서로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죠. 그렇게 서로서로 사진도 찍어주며 경복궁의 넓은 마당을 거닐었어요. 과거왕과 왕비가 이곳을 거닐었을 모습을 상상하니 마치 시간여행을 온 듯한 느낌마저 들더라고요. 날씨도 좋아서 주변을 둘러싼 아름다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고궁의 모습은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복을 입고 고궁을 경험하는 것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더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일정은 선배들에게 말로만 전해 들었던 한국의 난타 공연이었습니다. 난타 공연을 보기 전까지 저는 그저 또 다른 재미있는 공연 중 하나일 거라 생각했어요. 부엌도구로 공연을 한다고? 상상이 안 가는데. 기대와 궁금증을 가득 안고 공연장에 들어섰죠. 난타 공연의 시작은 조용하고 무거운 분위기였지만 그것은 곧 대반전을 맞이할 준비였어요. 무대 위에는 평범한 부엌이 하나 있었고 배우들은 요리사로 분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공연장의 공기는 기대감으로 차올랐어요. 이제 곧 시작되겠지? 그 친구가 속삭이듯 말했어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배우들이 동작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칼질 소리였지만 그것이 점점 리듬을 이루기 시작했어요. 양배추가 공중으로 튀어오르고 강렬한 북 소리가 울려 퍼지며 화려한 조명이 무대를 밝혔습니다. 우와, 정말 믿을 수 없어.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탄성을 질렀습니다. 전통 사물놀이 리듬과 현대 음악이 부엌에서 벌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어우러지는 걸 보니 정말 멋졌어요. 대화 한마디 없이도 리듬과 몸짓 그리고 표정만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게 신선했어요. 그리고 관객과의 상호작용까지 모든 게 새롭고 신선한 경험이었죠. 공연장은 이내 열기로 가득 찼고 배우들은 칼, 도마, 심지어 물병까지도 악기로 활용했습니다. 각기 다른 소리가 어우러져 하나의 멋진 리듬을 만들어냈죠. 관객들도 그 열기에 휩쓸려 함께 박수치고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재밌다. 봐봐, 관객들도 같이 하고 있어. 친구가 소리쳤습니다. 정말 무대 위뿐만 아니라 관객석에서도 모두가 함께 즐기고 있었어요. 특히 무대 위의 모든 소품이 악기로 변신하는 순간들은 감탄 그 자체였습니다. 칼질 소리부터 도마를 치는 리듬까지 우와. 저걸 어떻게 저렇게 잘 쓰지? 하며 놀라워했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고조되어 마침내 북 연주의 클라이막스에 도달했습니다. 배우들은 마치 마법사처럼 북을 다루며 그 소리는 저희의 가슴을 강렬하게 울렸어요. 이게 바로 난타의 매력이야.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북 연주로 도달한 클라이막스에서는 가슴이 쿵쿵 뛰었죠. 공연의 마지막 장면에서는 물을 뿌리고 무대를 가득 메운 다채로운 물방울이 조명에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스트레스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정말이지, 이런 감정의 해방을 공연을 통해 느낄 수 있다니. 공연이 끝난 후 무대는 정말로 엉망이었지만 그것이 바로 난타의 매력이었습니다. 모든 관객이 자리에서 일어나 서로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웃으며 공연장을 나왔어요. 난타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이유를 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런 공연은 한국에서만 볼 수 있어. 정말 대단해. 공연 후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한국의 창의력과 예술적 역량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에도 그 감동은 계속 제 마음속에 남았죠. 다음에 또 보러 와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난타 공연을 본 것은 한국에서만 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어서 더 소중한 추억이 될 것 같았습니다. 파주로 가는 길에 저희 단원 모두는 긴장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 공연으로 무언가 큰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겠지? 음악은 언어를 초월하니까 분명히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거야. 맞아, 이번 공연은 정말 특별해. 평화와 화합을 전할 수 있으니까. 한참 대화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공연장에 도착했어요. 공연장에 도착했을 때 한국 관객들 사이에 섞여 있는 외국인들의 모습에 놀랐어요. 우와, 여긴 정말 글로벌한 분위기네. 친구가 탄성을 질렀어요. 그렇게 우리는 공연이 시작되기 전 이미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연이 시작되자 첫 음악 소리와 함께 관객들의 집중도가 높아졌습니다. 한국인들의 음악 감상 매너는 정말로 인상적이었어요. 조용히 집중하면서도 각 곡이 끝날 때마다 열렬한 박수로 화답해 주었죠. 우리 음악에 이렇게 열정적으로 반응해 줄 줄은 몰랐어. 저희 모두가 놀라워했습니다. 공연에 가장 기대되었던 순간은 한국 교포 친구가 홀로 아리랑을 불렀을 때였어요. 그 순간 공연장 안은 마법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아리랑의 서정적인 멜로디가 공간을 가득 메우자 관객석에서는 숨죽인 듯 경청하는 분위기였어요. 아리랑의 멜로디가 울려 퍼지자 관객석에서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 순간 저는 앞자리 관객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분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며 한국인에게 아리랑이 정말 특별한 노래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눈물을 흘리시는 관객이 한두 명이 아니더라고요. 노래를 따라 부르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뭔지 모를 강렬한 감정이 몰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공연이 끝나고 한 관객이 다가와 말했어요. 여러분의 아리랑은 제 마음속 깊은 곳을 울렸어요. 한국인으로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희 모두는 우리의 음악이 정말로 사람들의 마음에 닿았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모든 공연이 끝난 후 우리는 모두 한국 관객의 따뜻한 반응에 감동했습니다. 그날의 공연은 저에게도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어요. 고등학교 밴드 활동 때부터 많은 공연에 참여했지만 한국 관객의 눈빛과 그들이 보여준 감정은 음악을 하면서 처음 느껴보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한국 교포 친구에게 물어보니 한국인에게는 한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감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리랑을 듣고 눈물을 흘리던 한국 관객들에게 어쩌면 그 한이라는 감정이 전달된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음악을 통해 그리고 아리랑이라는 곡을 통해 우리는 무언가 더 깊은 연결고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공연장을 나서며 우리 모두는 한국에서의 이 특별한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자고 서로에게 말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우리를 음악적으로, 감정적으로 성장시켜 준 것 같아. 친구의 말에 저희 모두는 마음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공연은 우리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되었어요. 그 특별한 순간을 통해 우리는 음악이 단순한 소리의 조합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서로를 이해시킬 수 있는 강력한 매개체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어요. 그날 한국 관객들의 반응은 음악이 가진 진정한 힘을 보여주는 잊지 못할 순간이 되었습니다. 파주와 제주도 아트홀에서의 공연을 마치고 한국의 사물놀이도 즐겁게 경험한 뒤 저희는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요즘도 가끔 그때 찍었던 동영상과 사진들을 보며 한국에서의 추억에 잠기곤 해요. 하버드 오케스트라 단원인 선배처럼 저도 방학을 이용해 한국 여행을 계획 중이에요. 이번엔 단체 활동이 아니니 지난번 방문 때 못했던 것들, 먹고 싶었던 것들도 다 먹어보려고요. 제가 너무 늦게 한국의 매력에 빠졌나 봐요. 미국에서 지금 유행 중인 떡볶이, 김밥, 불고기도 마음껏 먹어보려고요. 아참 그리고 한강에서 먹는 라면이 그렇게 맛있다던데. 한강에서 라면 먹고 나서 그 근처에 구경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일주일 안에 한국의 모든 곳을 보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알차게 한국을 여행해보고 싶어요. 어서 방학이 왔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사연자분에게 응원과 격려의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 뭉클에서는 여러분의 마음들을 모아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위 메일로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 뭉클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